자, 2020년 4월 14일 중수들이 종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메가이 CS라는 종목과 녹십자 랩셀, 그리고 국일제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단타 매매 활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메가이 CS라는 종목부터 볼게요. 자, 메가이 CS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코로나 호흡기? 무슨 호흡기 관련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닥에서 대비 400% 정도 상승을 하고 아직 이 고점 위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양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오늘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오면서 음봉으로 끝났거든요. 약간 불안할 수도 있는 자리대가 됐어요. 일단은 주봉 28,000원, 2만원 월봉에서 예전에 이 메가이 CS라는 종목을 분석을 했을 때 누프라이드를 만지작거렸던 세력하고 스타일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 장대 연봉이 떨어지면서 이대로 죽을 주식은 아니다. 분명히 누프라이드와 같은 모습으로 반등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누프라이드 차트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반등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쵸?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는 왔는데 그 고점의 갱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높지는 않고 신고가 종목인데 희한하게 저 자리만 가면 처맞고 밀리는 그림. 26,800원, 27,000원 부근까지. 그쵸? 아직 27,000원까지는 못 갔네요. 그러면 요날 26,550원, 이날 26,500원, 오늘 26,700원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그쵸? 그럼 모양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쵸? 고점에서의 피레침, 그것도 음봉. 바닥에서의 피레침, 음봉은 상승을 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고점에서의 피레침, 음봉은 하락을 할 확률이 높다. 라고 대부분 공부하시는 주식 책이든 어디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고점을 갱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점 갱신. 기존에 있던 고점보다는 한 단계 갱신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면서 쳐밀린 부분은 아니라는 거고, 대신 내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이겠죠. 내일은 선거 날이니까요. 내일 하루 더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 있는 자리대가 28,000원에서 500원 사이까지는 한번 밀릴 수도 있어요. 21,200원? 좀 애매하네요. 21,200원에서 25,000원 사이까지는 한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졌죠.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내용이에요. 장기 평선이 올라오는데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건 상승을 할 확률보다 하락을 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많이 내재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다음에 상승할 땐 하락을 했다가 이 이격도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다시 올라오면서 반등을 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그림으로서는 살포시 꺾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은 들긴 들어요. 들긴 드는데, 일단 여기를 넘겨서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으면 딱 좋았는데,
잠깐만요. 뭐 어찌됐든 분봉은 오늘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분봉에 대한 추세는 아직은 상방으로 모양을 잡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상방으로 모양을 잡고 있어요. 추세가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의 얘는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그림도 돼요. 요런 그림. 혹은 짧게 보면 요런 그림이 더 정확하게 맞겠죠.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그림.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오늘의 저점을 더 이상 밀리는 그림만 안 나온다면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마지막 슈팅이 나오든 아니면 또 한 차례 또 한 번의 상승을 기대하든 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추세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나온다면 급등의 모습은 깨진 거예요. 급등의 모습은 깨진 거고, 하나의 박스권을 잘하면 그리고 가든지 아니면 하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오늘의 저점이 23,2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 자리에요. 23,150원. 그쵸? 즉 이날의 저점을 아직은 깨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대신 목요일날 시가가 개파락이냐 보합이냐 상승이냐에 따라서 이 추세가 깨진 거냐, 깨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추세가 깨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냐, 아니면 다시 반등할 확률이 있는 거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23,000원까지 밀렸네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내가 이 종목이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할 수 있는 거면 지금은 22,500원대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밑골이 나왔던 자리, 이 자리하고 혹은 이 장대 음봉의 중간값 요 자리거든요. 22,100원 정도, 22,000원 정도. 그거를 분봉상에서 확인해 보면 21,500원 정도가 요때 저점이에요. 요날의 저점. 사실 지금의 자리로는 사실 이렇게 보면 추세가 요렇게 나오잖아요. 1차적인 추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였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저점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추세를 요렇게 그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딱 그 추세 하단에 걸려있는 그림이에요. 뭐 시간으로 빠지긴 했지만 하루 쉬고 그 다음날은 혹은 내일 무슨 뉴스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얘는 뭐 뉴스빨로 지금까지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고 손절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자리가 21,500원대예요. 근데 그냥 완전하게 나는 정말 단기적으로만 접근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22,700원을 깨고 내려앉으면 21,500원대까지는 한번 밀린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림이에요. 대신 22,000원 정도에서 라운드 피겨값이라고 물량이 좀 쌓이면서 목요일날 거래량이 안 터지면 이 22,000원 부근에선 지지를 할 확률도 있어요. 대신 22,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하더라도 이 반등이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뭐다?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된다. 결국에는 뭐 2, 3% 쳐 오르다가 내려오면서 22,000원을 오후장에 깨고 내려와서 21,500원대를 확인할 확률이 생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된다라는 확률인 거고,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얘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빠질 것 같은데 좀 빠지네.
얘는 지금 자리에서는 19,500원까지만 열어두고 대응을 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추세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죽은 주식은 아니다. 어찌 보면 그냥 요렇게 이 안에서 박스를 치고 횡보를 할 확률도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저는 아직 진단키트라는, 얘는 진단키트는 아니지만 코로나 종목들이 확연히 매수세가 줄었어요. 매수세가 줄고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오늘도 뭐 랩지나 EDGC? EDGC 그런 종목들도 시초가 갭을 띄워놓고 생각보다 갭이 그렇게 안 컸어요. 미코도 매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좀 해주다가 기존에 저항대를 쳐맞고 그냥 쳐 밀려버렸거든요. 쳐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얘도 매한가지로 보는 부분이에요. 지금으로선 요 박스 자리로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 중간값 위에 있는 부분이죠. 중간값 위에 있는 부분이고, 또 한 차례 얘가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이 나오려면 몸통이 여기 24,000 한 700원, 800원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또 한 차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어디까지?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 거진 3만원 정도까지 가겠죠. 좀 애매한 자리잖아요. 26,700원이 고점이라는 게. 27,000원이면 7,000원. 28,000원이면 8,000원. 27,000원 넘겼으면 3만원 정도는 봐야죠. 대부분 뭐 개인분들이 목표가 정할 때 나는 이거 5만원, 나는 3만원, 나 이거 25,000원 딱 영영 단위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그 정도까지 가야죠. 가야 되는데 급등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볼린저 밴드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 거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아주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신 그러려면 요 박스권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가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여기까지도 꽤 하락률이 큰 거거든요. 근데 차트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하락률이 크게는 안 보여요. 그러겠죠. 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얘는 지금의 요 자리가 변곡점의 자리인 거고, 이 변곡점의 자리가 깨지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은데, 그죠? 일단은 오늘 흘러내리면서 이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추세는 일단 한번 깨졌어요. 깨졌고, 그럼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하락 추세가 남아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럼 단기적으로 빠른 반등이 나오려면 지금의 자리니까 요 자리겠죠, 요 자리. 22,000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22,000원 정도를 깨지 않는 그림이 나와주면 좋아요. 대신 좀 밀리더라도 2만원대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왜? 앞자리를 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바꿨고, 그 2만원대를 바꾸고 나서 처음 한번 하락 19,500원 정도 확인을 하고 반등을 해서 올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시켜놨다가 다시 밑에까지 쳐밀고, 그 다음에 그냥 갭상승을 시켜버리고, 이 위에서 놀다가 고점이 낮아지니까 다시 밀리면서 중간값이죠. 여기도. 그죠? 요런 자리. 어디의 중간값? 이 시가와 저가의 중간값이 요 자리예요. 그러면 이번에 빠질 때도 이 중간값을 지켜주는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그림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19,500원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간에 또 중간값. 그게 어디예요? 2만원대예요. 2만 초반대. 여기서 지켜주는 흐름을 나오는 그림이 좋아요. 여기가 깨지면 뭐 21선까지는 당연히 밀렸다 갈 수도 있는 그림이죠. 대부분 21선이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개인들의 생명선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한번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요렇게 하나의 박스가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더라도 이 정도는 참고 견딜 수 있어. 나는 현금 보유가 좀 있어.
밑에서 물을 타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박스 잡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만 대응을 하면 얘는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요대로 죽을 것 같진 않아요. 모양새가 그래요. 한번 올라왔다 눌렸다가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윗자리로 여기 윗자리로 몸통을 만들어 놓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아요. 양봉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그럼 오늘 공부를 못하는데 계속 종목들이 늘어나시면 잠깐만 얼른 볼게요. 이거 이해하셨죠? 킴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녹십자 엽세 이거 혈장 관련이죠? 이거 상한가 갈 때 저는 놀래가지고 팔았는데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고 녹십자 랩셀은 해년마다 해먹는 종목이에요. 얘 랩셀, MS, 녹십자 셀 대부분 녹십자 셀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뭐 랩셀, MS 종류로 좀 다르게 해먹죠. 셀이 대장일 때는 랩셀이 부대장을 하고 MS가 대장일 때는 셀이 부대장이 하고 랩셀이 대장일 때는 MS가 부대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해먹는 종목이거든요. 항상 월봉을 보면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주봉을 보면 거진 요렇게 기존에 한 번씩 해먹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만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번 크게 먹고 쭉 주식을 안 했다가 바닥까지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런 종목인데 지금의 자리로 보면 일단 슈팅이 기존의 이 고점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 같이 모양새가 나오던 여기 어깨 쭉지까지 올라왔다가 일단 쳐 밀렸어요. 그쵸? 음봉이 좀 강하게 터지면서 쳐 밀렸어요. 이렇게 음봉이 많이 터진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기에 매도세가 많다라는 거죠. 여기도 매한가지고. 실제적으로 차트를 보면 요 자리, 지금 제가 박스를 쳐놨던 자리까지는 매물 소화를 했던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얘는 기존에 하락을 했다가 올라올 때도 여기서 쳐맞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밀렸기 때문에 얘한테 사실상 1차 목표가는 요 자리에요. 51,500원. 51,500원을 그어놨었네요. 51,500원이었고 그 51,500원을 상한가를 만들고 이 51,500원을 확인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종목 분석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확인을 못했었으니까 치고 올라가다가 위에 고점을 맞고 밀린 거고 이날 음봉 터진 게 조금 자리가 안 좋기는 해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고가로 윗꼬리를 달고 꼬리가 길면서 음봉이 밑으로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는 자리인데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대응을 보면 요 자리거든요. 44,000원 부근까지는 일단은 한번 밀려서 내려올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분봉을 봅시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저거구나. 오늘부터 단일가 들어갔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단일가. 단일가 아닌데? 단일가 아닌데 뭔 거래량이 기준만하게 나왔어? 단일가예요? 단일가네요. 그쵸? 오늘부터 단일가 거래 들어간 거죠. 이게 모양새가 그래 보이네요. 단일가라. 그럼 사야 되겠는데?
지금 단일가 거래네요. 오늘 단일가 첫날 했고, 그럼 앞으로 이틀 남았죠. 그쵸? 이틀 남았으면, 넉넉 잡으면 얘는 45,500원까지 열어두세요. 45,500원까지 열어두되, 빠지더라도 절대 손절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빠지면 빠질수록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 매수하세요. 얘는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 매수해도 되는 자리인 거고, 그 자리가 1차적으로 44,000원 부근. 뭐 오늘 저점을 안 깨면 더 좋죠. 오늘의 저점을 안 깨면 45,000원이네요. 오늘의 저점을 안 깨면 더 좋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내일 금요일, 내일이 목요일이구나. 목요일날 시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시가가 오늘의 종가 46,500원 밑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 한 차례 더 밀려서 내려올 거거든요. 시간외를 좀 봅시다. 별로 안 빠졌네요. 밑에서 시작하면 한 차례 내려오면서 저점을 다시 확인할 거예요. 저점으로 확인할 때 웬만하면 이 저점이 깨져서 내려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내려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려오면 44,000원 밑에서부터는 분할로 모아보세요. 44,000원, 그 다음에 42,000원, 그 다음에 45,500원까지 열어두고 좀 더 모아보세요. 얘는 100% 단일가 끝나고 나서 한 차례 반등해서 올라옵니다. 오늘의 시가까지는 어찌됐든 올라옵니다. 이해되세요? 요렇게 이 단일가 거래가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타거든요? 근데 저는 단일가 거래를 되게 좋아해요. 뭐 어차피 지들도 못 나가니까 나만 쳐물리는 거 아니고, 이 종목을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도 어차피 쳐물리고 물리는 거고, 못 나가면 못 나가는 거지. 지들 나갈 때 나도 나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들 살 때 나도 사면 되는 거고, 지들 팔 때 나도 팔면 돼요. 얘 같은 경우도 어디가 단일가였지? 요때가 단일가였나요? 언제가 단일가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셀트리온이구나. 네, 셀트리온 열었어. 셀트리온 제약. 얘도 요렇게 상한가 치고 언젠가가 단일가였는데요. 그쵸? 요때 단일가였죠. 언제부터야? 3월 31일 정도? 요때부터네. 요때부터 단일가를 들어갔어요. 그죠? 하루 음봉 주고 이틀 쳐올리고, 그 다음에 요때 단일가를 풀렸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밀고 결국엔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 넵셀이란 종목도 이 혈장이라는 이슈가 완전 죽은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죽은 건 아닌데 대신 돌아가면서 지금 시세를 내고 있죠. 넵셀이 먼저 대장으로 갔고 MS가 뒤쫓아갔는데 요새는 MS가 치고 올리고 넵셀이 뒤에서 놀아요. 그죠? 그리고 S맥이 올라갈 때 있고 일신바이오가 갈 때가 있고 뭐 지들 마음대로 뒤죽박죽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만 잡고 대응하셔도 크게 문제될 종목은 아니에요. 어차피 빠질 만큼 빠졌고 올라올 만큼 올라왔지만 그래도 얘가 기존에 지켜줘야 될 자리가 41,000원대였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밀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00원 자리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꼭 혈장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는. 이평선도 슬금슬금 모아가고 있죠. 장기평선이 위에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만나면서 뛰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시세가 더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어디였냐? 이게 예전에 한일진공 차트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었냐면 요때 뭔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상한가까지. 그쵸? 상한가 가고 나서 이날부터 단일가 거래가 들어왔어요.
하루, 이틀, 여기까지 3일. 상한가를 쳐놓고 그 다음날 갭 띄워놓고 10% 빼고 그 다음날 16% 빼고 그 다음날 29% 빼고 3일 만에 50% 이상이 빠졌거든요. 이걸 누가 견뎌요? 그쵸? 이게 단일가 3거래일이에요. 하여튼 양아치 새끼들이지. 단일가 3거래 물량 존내기 타가지고 결국엔 나왔어요. 이게 단일가에서는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쳐요, 얘네들이. 그렇지만 단일가의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졸이지만 어차피 지들도 물린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들도 물린다라는 거. 우리 시장, 코스닥 시장이 뭐 30% 40% 쳐 밀렸지만 결국에는 지들도 쳐 물린다라는 거. 외국인이나 기관도 쳐 물린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를 쳐 올려놓는 것처럼 지금의 단일가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차례 더 빠지면 빠질수록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요일날 봐서 뭐 저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게요. 아무튼 그래요. 그때 이제 아무튼 단일가 오늘 빠졌으니까 목요일날 하루가 더 빠진다면 금요일날은 분명히 양봉이 나올 거고 오늘 빠지고 오늘 빠지고 내일부터 목요일부터 목금 상승을 한다면 단일가 거래가 풀리고 갭이 떴다거나 아니면 윗골이 달고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 확률적 계산이 있어요. 단일가 거래에 대해서 3거래일 중에 음봉이 며칠이냐 양봉이 며칠이냐에 따라서 단일가가 풀리고 나서 쳐밀릴 경우 치고 올릴 경우가 달라집니다. 그것만 잘 분석하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랩셀은. 자, 9일제지. 빠르게 볼게요. 9일제지 나쁘지 않은데요. 아직도 이거 기관하고 외국인 이제 사고 있나? 그러네요. 기관 이제부터 쳐 팔고 자빠졌네. 아유, 양아치 새끼들. 그죠? 기존에 이거 예전에 9일제지 종목 분석을 해드렸었죠. 밑에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사서 쳐 올려놨고 외국인이 팔면서 그거를 멍청한 기관들이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받았다. 그죠? 외국인들은 쳐 팔았고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다 쳐 판 것들을 여기서 여기까지 기관이 받았다. 이 기관이 받았으니까 어찌됐든 한 번은 쳐 올려야 된다. 라고 분석을 제가 해놓은 게 한 달 넘었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고 나서 올라왔죠. 그러면서 다시 기존에 하락을 해서 약간의 횡보했던 자리까지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야. 그럼 어찌 보면 1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먹은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여기를 누가 샀다고? 기관이 샀기 때문에 여기 쳐 밀리면서 여기서도 당연히 기관이 사줬겠죠? 그러면서 올라올 때 어디 거? 여기 거 수익 실현을 한 거예요. 외노하고 종목 투자자 어딨어? 그러면서 기관들 물량이 나갔죠. 어디야? 꾸준히 기어 들어오던 게 언제부터 나갔나요? 3월 26일. 여기서부터 이제 슬금슬금 나가기 시작한 거죠. 들어왔던 물량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물량은 여기서 정리를 해주는 거고, 이제 얘네들 평단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사실. 그쵸?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또, 기관이 파는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주는 흐름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도 사고 있긴 하지만, 그쵸? 사고 있긴 하지만, 받는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치고 올리면서 눌리는 자리가 좀 있지만 4,850원 4,850원만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네요. 4,850원이 또 저점이네요. 5,200원 5,000원만 잡아도 되겠다. 5,100원 손절 잡으셔도 되겠네요. 얘는 그 밑으로 깨지면
진짜 4,9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안 깨고 가는 게 좋은 그림이니까 그죠? 5,000원? 5,000원만 손절 잡으세요. 5,000원. 요 자리. 기존에 상승해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그쵸? 요 자리에서 대부분 이 박스 치고 나서 반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의 자리가 여기가 박스권이 한 차례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한 차례 박스가 나오고 이 박스의 반, 그 다음 박스의 반, 그쵸? 그러면 요렇게 그냥 한 박스가 나오는 거고 이 박스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다. 그럼 이 박스권에서 또 중간값 정도를 그어보면 요 자리거든요. 지금의 뭐 주가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윗꼬리가 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기존에도 계속 윗꼬리 달면서 밀렸잖아요. 윗꼬리 달고 밀리고 윗꼬리 달고 밀리고 물량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왜? 꾸준하게 쳐 밀렸고 고점 자리고 기존에 올라왔던 이 물량들을 털어낸 것들이 그닥 없는 구간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다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기까지 좀 지웁시다. 헷갈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이 위에 자리들. 즉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이 위에 자리들. 요 자리들이 다 저항이 되는 거죠. 물량 확인을 안 해줬으니까. 밀려 내려오면서 계단식으로 내려오잖아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추세가 이렇게 꺾인 거고. 그쵸? 그 추세를 이번에 치고 올려놨고 그 추세가 지금의 자리에서 내려앉더라도 4,900원이에요. 그러면 4,900원 자리가 맞나? 4,750원 정도 되네요. 4,750원까지도 밀릴 수는 있겠네요. 밀릴 수는 있지만 요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은 길게 봐도 나쁘지 않을 자리예요. 얘는. 요 자리가 깨지지 않을 동안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자리의 중간값, 그쵸? 그게 한 4,750원 정도 되는 부분인 거고 그 위에서 요 자리 5,100원 이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이 위에서 주가가 방황하는 거는 윗꼬리가 나오든 아랫꼬리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게 몸통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위아래 꼬리가 나오면 밀릴 수도 있는 확률이 높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양봉을 하나 세워주고 슈팅이 살짝 나왔다가 밀리면서 저점을 요 자리에서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쵸? 여기 4,800원 만들어주고 나서 올라오면서 지금의 최근에 저점 찍었던 데가 어디예요? 이 몸통의 상단 부분이에요. 살짝 밀리긴 했지만 이 상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접근을 한다면 5,10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이 안 되면 홀딩이 가능한 자리예요. 홀딩이 가능한 자리. 이 양봉의 상단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 정도의 매물을 테스트하고 나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최소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올 거라고 6,000원대까지는 요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거라고. 그러면 요 자리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하나하나 지금 찾아먹는 중이잖아요. 여기서 여기 자리 기존의 여기 자리들 찾아먹었고 여기 고점 만들면서 여기 자리 찾아먹었잖아요. 여기 자리 찾아먹었죠? 그러면 이 다음에 찾아먹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 윗자리죠. 5,800원대. 5,800원대 뚫고 올라서면 그 다음에 찾아먹을 자리가 6,000원, 6,100원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여기서 살아남아서 버텨만 준다면.
어디 갔어? 네이처셀인가? 신라젠인가 헷갈리네. 응. 얘네가 실패했던 자리고. 얘도 실패했고. 성공했던 자리가 어디 있는데? 응.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DPC를 봐야 되나? DPC는 너무 이게 확연히 다르게 차이 나는데? 아무튼 뭐 비슷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모양새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게 재수 없으면, 요렇게 밀리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요 자리죠? 상한가든 뭐든 양봉 나오고, 이 상단 위에서 쳐 놀다가, 이 상단 위를 쳐 놀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그 저점을 회복을 못하면 밀려서 내려와요. 그쵸? 실패를 한 거예요, 얘는. 실패를 하면 이 바닥까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닥까지 확인을 하는 부분이죠. 요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 수도,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5,100원이에요. 이 5,100원이 깨져서 내려앉으면서, 시가가 혹여나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장대 음봉이 하나 이렇게 떨어지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더라도 이 자리를 빠르게 회복 못하면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한 4,400원까지. 이해되셨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이건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외국인은 모르겠지만 기관은 아직도 쳐 물려 계실 거예요. 얘네가 계좌가 여러 개니까 쳐 파는 물량이 나오는 거지. 나머지 계좌는 물려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 때 파세요. 대신 이 위까지 올라오면 말씀드렸던 6,100원대 올라오면 꼭 넘어서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못 넘어서시면 일단 어느 정도 정리하세요. 꼭 물량을 최대한 줄이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쳐 밀려서 내려오면은 그때는 모릅니다. 어차피 기관이 여기서부터 주워 다 먹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평단을 찾더라도 요 정도 거까지 혹은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평당 작업이 끝났을 확률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LG화학을 하나 봐달라고요? LG화학 보고 30분 남았으니까 LG화학 이것도 뭐야? 이거 뭐 악재 터졌었나요? 흐름이 그런데? 분산이 한번 일어났었네요. 종목 투자 잠깐만요. 업종 뉴스 실적이 많이 줄었다. 줄은 거 빼고는 뭐 없는데 뭐 악재가 하나 터졌었나요, 얘네들? 풍문 무슨 풍문이야 이거 씨발 나오질 않아. 유상증자 타법인 주식 출자 취득 결정 12월 6일이고 이거 언제 터진 거야? 3월 16일 3월 16일에 뭐가 나왔나요? 소수 이건 누가 팔았네. 그냥 외국인이 던져버린 거네. 개자식들이 지들 첫 팔고 지들이 또 다시 안 샀나 보네 이거. 첫 팔아놓고 왜 안 샀지? 첫 판 거 다시 주워 모으고 있네요 외국인들. 코로나 악재로 그냥 던지면서 이때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요때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코스닥 지수하고 이렇게 뭐 코스피 지수든 비슷하게 흘러내리는 자리잖아요. 요때 진짜 많이 나왔어요. 모든 종목이 다 소수 계좌 주의가 떴어요. 이때는 다 매도였죠. 매도. 그리고 지금 올라올 때는 소수 계좌 또 주의가 뜨는 종목들이 많죠. 지금은 뭐 매수. 외국인들, 개관들 공매도가 안 되니까 이때 쳐 밀어가지고 한 계좌에서 그냥 몰빵 때려가지고 쳐 밀면서 소수 계좌 주의 쳐받고 올라오면서 소수 계좌 또 주의 쳐받고 다시 또 사 모으는 거죠. 겁줄 거 다 겁주면서 밑에서 사 모아서 LG 화학주 화학주 잠깐만요. 얘는 지금 성공은 아닌데 월봉을 좀 봅시다. 장기간 상승을 하고 아니구나. 요 자리가 아니네. 요 정도 자리 되겠네요. 37만 6천원 정도 기존에 고점 만들고 하락한 자리까지 하면 이 지금 58만 4천원을 그냥 계산을 해봐야 되나? 계산기까지 꺼내야 되네. 자, 584, 583이구나. 583000 빼기 여기가 16만 3천원 163000은 42만원 나누기 2 하면 플러스 16만 3천원 37만 3천원이네요. 37만 3천원 요 자리네요. 이게 딱 중간값이거든요. 지금 그 중간값 위까지 넘어서지 못한 자리인 거고 거기에 또 중간값이 26만 7천원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얘는 2차 전지예요? 2011년 5월 올라간 게 18년 그러면 3년 2년 5개월 오른 거네. 2년 5개월 오른 게 맞나? 이걸 여기서부터 땡겨봐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보면 17년 2월 그러면 3년 4년 2개월 4년 그쵸? 얘는 LG화학은 2007년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상승을 했고 4년 상승했고 4년 하락했어요. 그쵸? 4년 상승했고 4년 하락을 했고 그러면 기간 조정은 오케이. 가격 조정도 바닥 대비 5만원에서 55만원 10배가 올랐네. 55만원까지 갔다가 이게 16만원까지 빠졌으면 60% 이상 빠졌죠. 고점 대비. 그쵸? 그러면 가격 조정도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의 모양새에서 상승을 한번 해주고 여기 기존에 올라왔다 하락했던 요 자리까지 상승을 해주고 그럼 이 중간값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이제 그럼 지금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1차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2차 그 다음에 이 위에가 3차죠. 그쵸? 그렇게 지금 저항을 하나씩 맞아가면서 올라온 자리고 그 자리를 여기서 강하게 올라오면서 여기 저항하고 여기 저항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저항 맞고 밀렸을 때 올라올 때는 여기 저항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밀리고 다시 한번 슈팅을 쳤다가 밀린 자리인데 어찌됐든 얘는 지금 추세를 바닥 대비해서 이렇게 추세를 만든 자리거든요. 그죠? 이거는 과매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빠진 자리인 거고
실제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지금 당장 깨진 않았어요. 그죠? 깨지 않았고 어찌 보면 지금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있는 구간인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요렇게 삼각수렴을 할 수도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고, 뭐가 어찌됐든 간에 요 자리 삼각수렴을 하더라도 얘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또 중간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죠? 요런 자리가 나오죠. 요런 자리가 나오면 요 자리가 어디야? 33만 3천원. 요 자리가 뭔 자리? 중요한 자리다. 왜? 이 위에서 놀아주는 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 밑에서 쳐놀면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삼각수렴을 할 때, 이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돼요. 항상 고점에서 뭐 요렇게 삼각수렴도 나오고,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삼각수렴이 나오고, 위에 매물 잡는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도 중간값을 그어봐서 지금의 위치가 이 위에서 쳐놓냐 밑에서 쳐놓냐에 따라서 밑이냐 위냐가 정해져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주봉이나 일봉은 한 차례 올라올 자리까지는 올라왔어요. 기존에 횡보했던 자리, 박스권 쳤던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 이렇게 있으면, 그쵸? 기존에 올라오면서 계단식으로 하락하면서 고점 만들었던 자리까지 1차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자리를 맞았으니까 한번 조정을 받을 거고, 그럼 그 조정 자리가 30만 5천원을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반등할 거고, 반등하면서 33만원 위로 올라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가로 생각할 자리는 1차적인 건 여기, 2차적인 거 여기,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건 대형주기 때문에, 우량주기 때문에 기존의 고점 자리를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꾸준하게 올라온다면 다시 한 차례 여기 38만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80이래. 38만원대까지 올라올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40만원, 그 다음 42만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런 자리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도 여기 30만 5천원을 지지하는지, 혹은 밀리면 29만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대신 29만원을 깨고 내려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를 넘어서서 올라오는 게 신규 매수 자리로는 차라리 30만 5천원대 혹은 2차로 29만원대. 지금 자리는 사기 애매하고요. 지금 자리는 조금 애매하고, 차라리 올라와서 33만 5천원 위로 안착을 하면 그때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기존에 횡보를 하다가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33만원 자리네요. 이게 33만원 위로는 올라 앉아야 돼요. 그래서 33만 5천원 정도면 안전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림인 거고요. 이 자리 위로는 올라와서 지지를 해줘야 요때 자리 잡았던 이 매물들이 지지 역할을 해줘요. 그 위에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서 올라와야 돼. 그게 아니면 당장은 이 안에서 박스권을 움직일 확률이 있어요.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얘는 우량주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급등을 해야 될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떨어졌을 때 음봉이 좀 강하게 떨어진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찌 보면 얘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 빠지는 거. 그래서 그 다음날 갭상승을 바로 시켜버린, 그러면서 상승이 나온 그림이니까, 어찌됐든 지금은 계단식 상승이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라고만 보시면 되는데, 밑에서 올라왔던 이 거리보다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이 거리가, 여기가 만약에 고점이라면, 이걸 뚫고 못 올라선다면 이 거리가
사실 조금씩 짧아지거든요. 요때보다 요때가 짧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눌릴 때 눌리더라도 올라올 때는 이때보다 여기가 더 짧으면 한 차례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이거를 신규 투자를 나쁘지 좀 애매하기도 하다. 그래도 올라올 때는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면 고점을 갱신할 확률은 높을 것 같아요. 뭐 차트 그림이 그런 식으로 모양을 일단 만들고는 있거든요. 요렇게 길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거기서도 또 이 길에 이 중간에 또 길을 그어보면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지금은 이 상승 박스권 하단에 있다라는 거. 그 하단에 또 중간값을 이렇게 뭐야 이거 잘못 껐다.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요런 모양새가 나오죠. 딱 거기에 지금 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를 뛰어넘어서 올라와서 지지를 해야 한 차례 여기까지 먹는 거고, 여기 지지해서 올라오면 또 한 차례 여기서 중간값 그어보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권리적 맞죠? 그어보고 여기 쳐맞고 밀리면 다시 여기가 매수 자리, 뚫고 올라서면 여기까지, 이 박스를 혹시나 넘어서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종목 분석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단타 매매에 대해서, 단타 매매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단타 매매를 할 때 매매법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눌림 매매가 있고, 낙폭과대에 관한 매매가 있고, 그 다음에 돌파 매매가 있고, 그죠? 대부분의 이 매매에 관해서는 요 세 가지가 많이 나오죠. 주가가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반 이상 반납하지 않는 눌림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 다시 한 차례 반등해서 올라온다라는 거. 그쵸? 이게 눌림 매매가 되는 거고, 낙폭 가대 매매는 상승을 해주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의 폭이 깊으다라는 건 급하게 빠지면 이 하락한 만큼은 최소 30에서 50%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이 낙폭 가대 매매는 기술적 반등을 먹으려고 나오는 이 자리를 공략하는 부분인 거고, 눌림 매매는 돌파 매매는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할 때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서 지지를 하는 걸 보고 매수가 들어가면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는 돌파 매매가 나오고, 그죠? 요렇게 매매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그죠?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단타를 할 때 시초가로 매매하는 시초가 매매 단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종가 베팅도 있을 거고, 나머지는 장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눌림, 그 다음에 낙폭가대 혹은 돌파 매매에 대해서 단타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부분 이 장이 시작하면 하루에 거래량이 나오지만 그 거래량 중에 대부분이 9시에서 9시 반 혹은 10시까지가 하루의 거래량의 50에서 60%를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10시나 10시 반부터 그 다음에 오후 2시에서 2시 반까지는
대부분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쉬는 구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2시 반에서 3시 반 정도가 나머지 한 20에서 25% 정도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루의 거래량이 다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오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초가가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매매가 활발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시초가 매매법이거든요. 근데 시초가 매매법도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대부분 시초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조건이 있죠. 조건. 첫 번째, 갭이 떠야 된다. 갭이 최소 3% 정도 이상은 떠줘야 이 종목이 오늘이 좀 강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개인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어요. 관심을 끌 수 있다. 관심을 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잠시만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조건을 가지려면 3% 이상은 뜨고 시작을 해야 시초가 매매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거죠. 높은 거고, 그리고 매매를 할 때 분할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안전한 거고, 그리고 예전에 시초가 매매로 활용을 처음에 했던 게 갭이 뜬 시가에 공략을 하고, 이게 총 3번의 공략을 하는 거예요. 3번의 공략. 시초가의 3분의 1을 매수를 하고, 시장가로 매수를 해서 이게 3% 이상 상승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지고, 혹은 사자마자 조금 오르다가 쳐 밀리면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하락의 끝이 어느 정도 나와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 나머지 또 3분의 1을 넣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평단가가 이 정도 됐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오늘의 시초가,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그림판 했다 그래야 돼. 헷갈린다.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이거 안 지워지냐? 다시 설명할게요. 죄송해요. 시초가 매매 이 3단계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시가의 매수 3분의 1의 물량을 시가에 매수를 하고, 그죠? 갭이 떴을 테니까 시가에 매수를 하고, 두 번째는 전일 종가의 3분의 1의 물량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이게 종가까지 갔다가 반등을 해서 올라오면 다시 시가 부근에서 3분의 1의 물량을 매수하는 관점이에요. 요게 예전에 많이 사람들이 활용했던 시초가 매매의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를 차트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오늘 랩지노믹스 같은 걸 볼게요. 얘는 아침에 뭐 9% 정도 상승을 하고 밀렸지만 오늘의 잠깐만요. 보세요. 자, 분봉으로 보면 5분봉으로 볼게요. 이게 오늘의 시가예요. 자, 시가. 여기가 시가죠. 18,000원이, 이거 다 지웁시다. 헷갈리니까. 자, 보세요. 18,000원이 시가예요. 그죠? 시가의 시장가로 샀다면 오늘 수익을 받겠죠. 이 종목은. 그쵸?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자마자 밀렸다 라는 개념으로 볼게요. 이거는 뭐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 여기서 샀다가 이제 물렸어요. 여기서 3분의 1을 산 거죠.
지금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의 3분의 1을 사서 물렸어요. 쭉 물려서 하락을 할 때 어디? 전날의 종가 부근. 전날의 종가 부근이 어제 전날의 종가가 16,050원이었어요. 오늘 저점이 어디예요? 16,050원. 그죠?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을 샀고 여기서 3분의 1을 샀어요. 그럼 지금 평단이 어디예요? 요 정도 되죠. 그러면 올라올 때 요만큼의 단타를 수익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항상 제가 지지와 저항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이라는 게 있으면 몸통,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의 몸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시가 그리고 이게 종가네요. 종가 그리고 시가 부분이 지금 현재의 주식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는 저항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지지가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주가가 내려앉으면서 이 밑에 또 하나의 이렇게 몸통이 있었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하나의 지지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가 1차 지지가 되는 거고, 여기가 2차 혹은 3차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중간가까지 계산을 하면 3차가 되겠죠. 2차, 3차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지 역할을 해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갭이 뜨면 어제의 종가의 상단이나 몸통이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 매매를 할 때 얘가 갭이 뜨면 올라올지 쳐밀릴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시장가로 3분의 1 사고 혹여나 올라가면 그 3분의 1만 먹고 빠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쳐밀려서 내려오면 전날의 종가 어제의 종가에서 매수를 2차로 하고요. 2차로 매수를 하고 혹여나 2차로 이 어제의 종가에서 매수를 했는데 살짝금 오르다가 내 본전까지도 안 오고 다시 한번 밀린다. 그죠? 다시 한번 혹여나 밀려서 내려온다. 라고 하면 마지막 3차 물량을 내가 지지와 저항을 알아서 이 저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여기서 사면 정말 땡큐인데 그러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내가 만약에 초보라면 여기가 지지인지 여기가 저항인지 난 아직 몰라요. 라고 한다면 하락을 할 때는 안 사요. 그냥 종목을 놔뒀다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올라오면서 어제의 종가, 그러니까 2차 매수를 했던 자리를 치고 올라오면서 지지가 되면 그때 또 3차 매수를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밀렸다 하더라도 여기는 정말 고난의 시기가 오더라도 올라오면서 지지를 하면 여기서 매수를 한 번 더 함으로써 여기 있는 단가가 여기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면 올라오면서 최소 본전 혹은 수익을 보고 나올 확률이 높아요. 높아요. 근데 이 밑에라는 위험이 있죠. 위험이. 왜? 여기서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 자리를 모르니까. 내가 초보라는 생각하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밀리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지 라인이 어디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안다면 거기서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럴 거면 애초에 시초가로 시장가 매수도 하지 않았었겠죠. 그쵸? 그런 거를 응용해서 시초가 매매를 하면 손절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까요? 그거는 종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대신 저건 있죠. 내가 시초가 매매를 하면서 몇 프로를 먹고 나올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프로를 먹고 나올 거냐. 내가 3%를 먹을 거면 손절도 3%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2%나 3%. 그래야 조금 더 올라갈 때보다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충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금액을 얼마를 시초가로 때려 부을 거냐도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웬만한 단타는 최대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그럼 이 500만원을 3번에 나눠서 사는 거니까 최소 150만원씩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번에 500만원 때려 부으면 이거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돼요. 2차, 3차 매수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돼요. 왜냐면 대부분 뭐 고수분들이라고 하잖아요. 고수 하루에 200만원 혹은 300만원씩 수익을 벌면서 1년이면 한 달이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수익 혹은 1억 정도의 수익을 내시는 분들 있죠. 뭐 유튜브에 보셔도 구독자 많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단타를 최소 500에서 3000까지 넣어요. 3000만원까지 그냥 한 번에 때려 넣는다고요. 때려 넣어요. 때려 넣는데 그런 부분이 저랑 다른 거는 저는 솔직히 그냥 개미입니다. 개미고 저는 진짜 한 종목에 저는 300만원을 넘어가진 않아요. 모든 종목에 웬만해서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 게 그만큼 저는 소액주주인 개미인 거라서 대신에 저는 이 단타를 들어가서 수익을 볼 거면 최소 3%에서 저는 20%까지 생각하고 갑니다. 왜? 내가 들어간 금액이 작으니까 그나마 버티는 것까지 보고 혹은 올라오더라도 이 종목은 좀 위험하다 그럼 반이라도 팔고 나머지 반만 대응을 해요. 대신 정말 이제 고수라고 올라가시고 막 내가 현금이 많다라고 뭐 1억, 2억, 10억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사서 2%만 올라가도 60만원 정도 돼요. 수익률이. 그럼 이런 종목을 굳이 스윙으로 들고 가서 그 다음날 갭 떠가지고 15%, 20% 먹으면 먹었지 바닥부터 사서 20%, 30%까지 들고 가시는 분은 거진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느 정도 털면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거진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 사람들은 1%에서 2%만 먹어도 우리가 하루 종일 빼빠지게 쳐다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타를 11번, 20번 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드머니가 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드머니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시드머니에 따라서 익절하는 혹은 손절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단타는 대부분 3% 익절, 3% 손절 이라는 기준을 정해준 사람이 그 누구도 없어요. 어디 책에도 나온 게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3% 정도면 안전빵이다. 5% 정도면 안전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손절은 3%, 수익은 3에서 5%면 난 만족해 라고 우리들끼리 그냥 세뇌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책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손절은 3%로 정하셔야 됩니다 라는 문구나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책을 본 거는 아니지만 전 주식책 볼린저 밴드의 이해라는 책 한 권밖에 안 봤거든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어서 모든 책들이 다 옛날 얘기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들한테 물어봐요. 너 손절 몇 프로 해? 3%. 왜 3% 해?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은 없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주식파는 3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3자. 개인, 기관, 외국인. 그 다음에 뭐 쓰리바닥, 삼천장, 그리고 상승, 조정, 상승, 하락, 조정. 그리고 파동도 1파, 3파, 5파. 그죠? 그냥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라고 규정을 짓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손절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거는 본인의 기준이에요. 내 밥그릇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시초가 매매는 사실 위험 요소도 많아요. 그죠? 말 그대로 내가 시장가로 아침에 질렀는데 이렇게 안 가고 그냥 아침부터 쳐 내려서 밀려오는 경우가 뭐지? 마크로젠.
이 마크로젠처럼 요런 날, 그쵸? 7% 갭 띄워놓고 2% 정도 살짝 오르다가 만약에 손이 느려가지고 못 팔면 요대로 그냥 9%, 10%로 뚫어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시초가 매매를 하는데 15% 갭이 떴어. 그럼 이게 15%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전날 종가면 마이너스 15%를 감내하고 종가에서 2차 매수를 하면 마이너스 7% 손해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게 올라올 때 7% 정도까지 잘하면 올라올 수 있지만 올라오다가 말아버리면 하락률이 커지는 거예요. 난 2차 매수까지 했으니까 더 하락이 커지는 거예요. 빠져버리면. 마이너스 30%든 2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좋은 시초가 매매의 방법은 아니다. 그쵸?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시초가 매매가 그냥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시초가 물밑매매라고 있어요. 물밑매매. 물밑매매. 그러니까 시초가 밑에서 공략한다. 시초가 밑에서 공략한다. 근데 이거는 내가 시초가에서 이 종목이 갭이 떴는데 내가 밑에서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그냥 아침부터 치고 올라가면 이 종목은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런 단점은 있지만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 없는 건 사실 주식은 안 사면 손해는 아니에요. 수익도 아니지만요. 대신 사면 수익이 나오든 손해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이 나와요. 대신 못 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계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종목 못 샀다고 해서 내일 주식시장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종목 사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시초가 물밑매매는 10종목 중에 7종목 혹은 8종목은 어느 정도 적중을 한다. 그 7종목에서 8종목 중에 2종목 정도는 본전에서 나올 확률도 높다. 나머지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거든요. 이 시초가 물밑매매는 빠르게 아침에 이슈가 있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못 살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시초가에 무조건 시장가로 던지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시초가, 그냥 시장가, 전날 종가, 그 다음에 다시 전날 종가까지 올라오면 다시 매매 하는 세 차례 매수하는 방법으로 그거는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웬만한 종목들이 갭을 뜨고 나면 시가에서 갭을 뜨고 나면 이 갭 자리에서 바로 상승을 해서 수익권 2, 3% 수익권을 주지 않는 이상 무조건 하락을 하게끔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주식은 만유 인류의 법칙처럼 중력이 작용합니다. 주가가 상승도 하지만 상승을 하고 나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즉 뭐냐? 주식이라는 건 매도자와 매수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매수자는 사실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에요. 그죠? 하지만 내가 먼저 매수를 했어. 그럼 내가 지금 매도자의 입장이 됐다면 매도자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안 팔 수는 없어요. 팔아야 되지만 이 파는 거를 어디서 팔 거냐? 더 높은 가격에서 팔 거냐? 아니면 낮게 싸게라도 내놓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 거냐? 혹은 손절을 할 거냐? 라는 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사실 들고 있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수익을 보면 상관이 없지만 들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안 팔더라도 언젠가는 팔아야 된다는. 왜? 내가 수익 보려고 들어온 거니까. 대신에 매수자는 지금 당장 안 사더라도 그래 언젠간 살 수 있지만 아예 안 살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런 이 말하기 부담감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엄마인데 막 급등하면 쫓아가기 막 불나방처럼 뛰어드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초보들이 부담감이 생길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매도자는 무조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은 중력작용을 합니다. 밑으로 땅으로 내려오려는. 그쵸? 그러면 대부분 아침에 시가가 뜨면 오늘 종목을 하나 볼까요? 그런 종목들은 여기 어디 갔어?
특이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동시호가 종목이 이렇게 딱 뜹니다. 예상 체결가 상승, 그쵸? 그러면 이게 8시 40분부터 이 예상 체결가가 뜨지만 실제적으로 8시 55분 이후부터 뜨는 게 그날 정말 시가가 뜨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종목을 뭐 하나라도 골라볼게요. 뭐 지노매트릭스라는 종목을 확인을 하면 자 분봉으로 볼게요. 이게 아침이거든요. 1분봉으로 볼게요. 요 자리거든요. 얘도 시가가 뜨고 상승이 나오고 나서 밀린 자리예요. 그쵸?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시초가 물밑매매에 해당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아침에 강했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럼 이 다음 거를 볼까요? 이건 안 사지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내려오면 사지긴 하겠죠. 그쵸? 사지긴 하겠지만 아침부터 슈팅이 나와서 최소 3% 이상 슈팅이 나온 거는 무조건 매수 취소를 하시는 게 안전해요. 올라왔다 밀리는 거는 다시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게 본정가 이상을 간다라는 보장이 좀 드물어요. 일단 한번 슈팅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초가 물밑매매를 설명을 하기 전에요. 그럼 두 번째, 그 다음 특수건설 한번 볼게요. 특수건설이라는 종목. 이게 오늘인가? 그쵸? 이게 오늘자죠. 4월 14일, 9월 3일. 시가가 5,300원에 시작을 해서 아침부터 갭상승이 안 나오고 쳐 밀렸어요. 그죠? 갭상승이 안 나오고 쳐 밀렸어요. 그럼 시초가 물밑매매라는 게 뭐냐면요. 아침에 시가가 형성이 돼요. 뭐 플러스 5% 상승이라든지 플러스 뭐 7%라든지 웬만하면 10% 이상 넘어가는 거는 내가 손이 빠르고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초보분들이라면 좀 자제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15% 뭐 10% 이상 넘어가는 거는 사실 시장가로 밀어넣고 아침에 밀리면 그냥 손절하는 게 속편한 종목이에요. 조금 손해 보더라도. 왜냐면 그 정도 뜬다라는 거는 아침에 바로 그냥 치고 올릴 확률이 높거든요. 즉 10% 미만대 상승 종목으로 찾으시고요. 첫 번째는 이건 지우고요. 다시 시초가 물밑매매. 그리고 내가 거래를 해봤던 종목이 좋아요. 첫 번째 장중 장 초반 10% 미만 갭상승 종목에서 찾는다. 그죠? 찾는다. 두 번째는 내가 거래를 좀 해본 종목에서 하는 게 낫다 라는 말을 드릴게요. 왜냐면 자 이거 내리고 자 보세요. 왜냐면 이 종목에 호가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이 종목에 유통주식이 있고 그러면 이게 호가창이 두꺼운 종목이면 특히 우량주 같은 경우, 근데 우량주는 뭐 그렇게 갭이 많이 뜰 일이 없죠. 우량주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두껍기 때문에 물량이 한번 쏟아지더라도 한 번에 쭉 밀리진 않아요. 뭐 많이 밀려야 1% 혹은 2% 정도인 거고 요렇게 가벼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밀릴 때 3에서 7%까지 밀려요. 그죠? 그러면 시초가 물밑매매가 뭐냐면요. 아침에 갭이 7% 정도 뜬다고 예를 들어서 예상을 하면 내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지지라인이나 그런 자리를 알고 있다면 그 자리부터 걸어 놓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딱 잡아서 마이너스 이 7% 밑에 그러니까 플러스 5.5%부터 플러스 3.5% 정도까지 물량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럼 밀릴 때 하나하나씩 걸리든지 내 거 어느 정도까지는 걸리고 반등을 할 때 올라서겠죠. 그죠? 올라서면
이게 수익권으로 바뀌어서 3% 이상 넘어가면 샀던 물량의 최소 반은 팔고 나머지 반만 대응을 하되 다시 본전가로 내려오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다 팔지 않았으니까. 그쵸? 이 종목도 보면 보세요. 요 자리 지금 5,300원에서 시작을 했고 내가 만약에 이것보다 3% 정도 밑에서 아까 말씀드린 3.5%나 2.5% 밑에서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요 정도에서 내 매수가가 잡히는 거예요. 요 정도에서. 그죠? 요 정도에서 잡히더라도 더 밀려서 내려와서 손실 중이지만 내가 종목을 또 할 줄 안다면 여기서 물을 타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기다리면 한 번은 올라와요. 어디까지? 최소 못해도 본전까지는 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나는 3%를 뭐라고 해야 되냐? 남들보다 저는 3%를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거죠. 3%를 안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초가에 갭든 종목들은 대부분 5% 미만이나 그런 종목들은 5에서 떴다가 밀리면 전날의 종가에서는 반등을 해서 웬만하면 이 시초가 부근까지 왔다가 밀리는 확률이 많지. 여기서 시초가에 시작을 해서 눌렸다가 올라올 때 시초가를 돌파하면서 지지를 하면 이게 돌파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왜? 전날에 종가를 회복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금일의 시가를 회복했으니까. 다시 양봉으로 모양이 바뀌니까 그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밀렸다면 다시 올라올 때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올라올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안 샀고, 그쵸? 최소 마이너스 2에서 이 시가 기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 정도에서 샀다면 이게 7%가 물리든 10%가 밀리던 간에 내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더 많이 밀린다면 올라올 때 본전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만 빠졌다가 올라올 때 그러면 내가 산 자리는 요 자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올라올 때 오늘의 시가를 넘어서는지를 확인하고 못 넘으면 여기서 정리하고 이 정도에 대한 2%든 3%에 대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대신 여기를 올라선다. 지지를 한다 그러면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반 팔고 나머지만 확인을 한다든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시초가 물민 매매라고 저도 지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정말 초보 때 다른 유료방에 들어갔을 때 그 유료방에 계시는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썼어요. 시초가 매매로 시가 대비 3%. 이 종목은 호가창이 가벼우니까 5%. 5% 밑에서 잡습니다. 안 잡히면 안 잡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내려왔던 종목이 여기서 시가 시작해서 내려왔던 종목이 다시 상승해서 이 근처까지 왔다가 밀리면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내려올 때 어디서 잡냐? 기존에 밀렸던 자리에서 재매수 관점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얘 재매수 관점이 기존에 밀렸던 자리가 여기잖아요. 오늘의 저점 자리가 나왔던 자리. 다시 상승을 해서 얘는 뚫었네요. 뚫고 올라갔다가 얘는 안 내려왔어요. 그쵸? 얘는 안 내려왔어요. 요렇게 내가 샀던 자리가 아까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 샀던 자리가 다시 한번 매수의 자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시초가냐 물민 매매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은 거예요. 명칭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또 볼까요? 어찌 보면 그냥 생각의 차이예요. 이게 뭐 별다른 매매도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 단타 실용성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쉽죠? 초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대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조건인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아쉬운데 조금 더 볼까 하다가 물리면
정말 그때는 이제 스윙으로 가는 거죠. 내가 생각 없이 산 그림이 되는 거니까. 두산 푸에셀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분봉. 자, 3분봉. 3분봉으로 보면, 이 아침에 이렇게 튀었나? 요 자리죠? 시가가 7,450원. 1분봉으로 봐야 되겠네. 어디야? 이거 아니네요. 아, 여기네요. 그쵸? 시가가 7,450원. 저가가 5.94%. 그쵸? 2% 정도 빠졌죠? 2% 빠졌죠?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살짝 조금 오르다가, 그쵸? 살짝 좀 오르다가 밀렸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매수가 됐겠죠? 2에서 3% 정도 기준을 내가 잡았다면. 그럼 여기서 잡고 올라올 때 슈팅이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를 혹은 VI를 갈 정도의 물량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내가 샀던 자리 부근보다 또 1%, 2% 정도 빠져서 내려오면 그때가 또 매수 관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재매수라고 하죠. 하루에 최소 급등하는 종목들은 2번 정도의 파동을 줘요.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의 파동을 줘요. 한번 왔다가 눌러주고 다시 뭐 올라오면서 뚫고 올라가는 파동을 한 번 더 나오든지, 아니면 뭐 올라왔다가 밀리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밀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뭐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파동이 나온다든지, 그쵸? 요렇게 최소 못해도 2번의 파동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상승력이 강했던 종목은. 그죠? 얘도 한번 여기서 파동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파동 나오죠. 그죠? 여기도 얘도 이렇게 성공을 했을 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아침에 보고 호가창을 분석, 혹은 유통 물량을 분석, 평상시 거래량이 얼마가 됐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특이 종목을 따라 볼까요? 좀 낮게 시작한 것도 볼까? 아니, 뭐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죠. 자, 다물 멀티미디어 한번 볼게요. 얘는 뭐 시작하자마자 처물렸던 것 같던데. 자, 얘는 시가가 요때 시작했죠. 자, 9시 3분. 얘는 거래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래서 호가창을 보고 내가 평상시 거래를 했던 종목에서 꼭 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9시에 여기서 시작했죠. 2,740원. 그리고 3분 뒤에 마이너스 4.4%가 폭락을 했어요. 그쵸. 여기서도, 그러면 총 5%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웬만한 종목들은 마이너스 2.2%에서 3.5% 사이로 걸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요렇게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안 걸리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7%까지 생각하고 걸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도 한 5% 정도 걸어놨다면 요 정도 자리일 거고, 어찌됐든 한 번에 약 수익이든 약 수익이든 본전이든 흐름을 한번 준다라는 거예요. 그때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도 안 되게 밀린다. 그럼 올라올 때 거기 부분까지는 올라오니까 거기서는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거의 거진 거래가 없죠. 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올라왔네요. 올라올 때 어디 시가 부근을 넘어서는지를 꼭 봐야 된다는 거. 못 넘으면 다시 하락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항상 시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항이 되니까 내가 물밀매매로 샀으면 얘가 올라올 때 시가를 뚫고 올라서는지를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못 올라서면 무조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버티고 할 게 아니에요. 그것만 지켜주면 손해볼 일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소프트센이라는 종목, 아까 레드님이 얘기하셨던 종목도 좀 볼까요? 아침에 자 6%
6% 1,700원에서 시가가 시작했죠. 6% 요 자리죠. 자, 아침에 6%에서 시작해서 고가가 7.55%, 1%도 안 오른 거죠. 그러면 이 종목도 해당이 될 수 있죠. 여기서 빠진 게 어디까지 빠졌어요? 얘는 얼마 빠지지도 않았네요. 얘는 얼마 빠지지도 않았네요. 그쵸? 얘는 뭐 거진 해당 사항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대신 뭐 2, 3% 해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잘 안다면 아무튼 시가보다만 낮게 사면 어찌 됐든 그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시가까지만, 시가 밑에서만 살 수 있는 기준이 되면, 그럼 만약 여기서 샀었어도, 여기서 못 팔았어도, 내려앉고 올라올 때, 요 자리대가 저항이 되니까, 이 자리를 지지 못하면 다시 내려앉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주가를 대응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든지 간에. 또 하나 더 볼까요? 동원산업. 이거는 뭐 우량주라서, 이런 것도 해당하기는 좀 애매해서 이런 거는 이런 건 그냥 앞에서부터 쳐 밀고 내려왔네요. 6%가 쭉 쳐 밀렸네 이거는. 이런 건 볼 필요 없는 거고요. 이 종목 보더라도 얘는 아침부터 그냥 쭉 밀렸죠. 자 보세요. 이것까지만 보고 말게요. 어디야 이건 뭐 이건 뭐 거래량이 거진 없는 종목이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4월 어디야? 요 자리인가 보네. 요 자리. 그쵸? 9시 2220원에 시작해서 아침부터 7%가 빠졌어요. 그쵸? 7% 정도가 빠지고 올라올 때 4% 정도 올라와요. 그쵸?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벼운 종목으로 생각하고 3에서 5% 정도에 샀으면 한번 쳐 밀리더라도 올라오면서 여기 이 중간값 위에서는 그래도 수익 자리가 한번 나오죠. 3%에서 4%는. 그쵸? 그러니까 시초가 물매매로 하면 내가 생각했던 이 밑에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시가라면 내가 대부분 기준을 뭐 3% 정도 마이너스 잡는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됐다면 최소 이 종목이 먹을 수 있는 자리는 3%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5%나 7%를 마이너스로 잡았다.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오면서 최소 먹을 수 있는 자리는 5%인 거예요. 5에서 7%까지 먹을 수 있는 거고, 이 3%짜리는 최소가 3%인 거고, 이 3%에서 반 팔고 나머지는 대기하면서 뭐 5% 혹은 7% 혹은 10%까지 수익률을 눌릴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반 팔고 나머지 반이 내려오면서 본정가 근처에 오면 어찌됐든 아쉽더라도 수익 실현을 하세요. 그래야 손해가 없어요. 이 종목으로 3%반 먹었던 거, 이거 그럼 3% 먹었으니까 3% 버텨야지 했다가 결국엔 본전으로 나오면 그냥 시간 낭비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들만 지켜주면서 대응을 하셔도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되게 길어졌네요.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에 대해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이 매매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또 11시 반이다. 저는 말이 많아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내일 선거날이니까 선거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저희 회원님들은 뵙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목요일날 방송에서 뵙고 내일은 하루 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